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한 주씩 성수 데이터 과몰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얘기를 빙자해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름 휴가를 꽤 길게 다녀왔잖아요. 네, 한 그렇죠. 10일 정도. 워케이션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다녀와서 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뭐 어떻게 이번 워케이션 가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미님 혹시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 5일 중에 4일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하루 또는 이틀, 필요한 경우에는 이틀 정도까지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팟캐스트 녹음이 있으면 뭐 녹음실에서 만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자유롭게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 사실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회의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휴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선미님이 이제 갑자기 자기는 어디 이제 발리에 뭐 투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운을 띄워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이제 선미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게 투어 길이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됐었죠. 네네.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기점으로 뭐 앞뒤로 좀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워케이션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시기에 선미님이 그냥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거 뭐 약간 다이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럼 나도 갈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혜정님은 관심 없어요? 예은님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모이게 됐고 그 시기에 이제 민주님은 따로 이제 스페인에 가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워케이션을 따로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선미님이 그냥 그 말씀하신 투어가 프리다이빙 투어였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발리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투어여서 네. 원래는 선미님이 그냥 그게 월요일을 낀 투어여서 월요일 하루만 그냥 양해를 구하고 네네네. 그 저 선미님이 혼자 발리에서 그 회의에 일을 하겠다. 참석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었죠. 양해를 구하신 거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 보여. 맞아요. 그 보민님이랑 예은님은 그 프리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약간 물에 들어가는 그 스포츠를 하고 싶다였고 저는 발리에 꽂혀가지고 나도 발리 갈래요. 해가지고 휴양지 갈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넷이 가게 됐고 그게 맞아. 한 다 합하면 열흘 2주 정도 였네요. 네. 그렇죠. 따져보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 날 회의를 하고 왕창 하고 갔죠. 진하게 회의를 하고 화요일 아침에 아침 새벽같이 비행기를. 만나가지고 맞아.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죠. 맞아. 그래서 그날 월요일에 10시에 퇴근했나? 11시에 퇴근했나? 집 음. 가니까 그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고서 가자마자 막 짐 씻고 싸고. 자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맞아. 네. 그 저희 4명이 탄 비행기는 그 발리 팀이 탄 비행기는 오전 9시였거든요. 그 민주님이 타신 건 12시 네, 비행기였고 저 이제 공항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3시 반에 저는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4시 반에 차 타고 갔었어요. 그래서 빡빡한 스케줄이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리다이빙이 뭔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까요? 몰랐어요. 모르실 저도. 수도. 저도 몰랐어. 모르실 수도. 나도 몰랐어. 아니 어.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상 레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스포츠 물 안 좋아하고 바다 안 좋아하고 물 네. 무서워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선배님이 발리의 프리다이빙 투어를 얘기하셨을 때 네. 프리다이빙이라는 거는 약간 정보값이 없었어. 약간 묵음처럼 약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발리 투어. 맞아요.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발리 좋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맞아. 갔는데 나는 이제 휴양지를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면 재밌겠다 해서 발리를 간다고 그래서 발리 좋지 이러면서 발리를 가겠다. 그럼 나도 발리 가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발리는 이용당했고 맞아. 프리다이빙 투어였어 이거. 프리다이빙 투어죠.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자격증 과정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트레이닝을 을 몇 번 갔었죠. 네. 그쵸. 근데 또
못해가지고 추가 트레이닝도 많이 받고 그렇죠. 결국 자격증은 못 땄지만 뭐잘 놀고 왔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프리다이빙이 뭔지 한번 선미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프리다이빙이요? 프리다이빙 숨을 참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 사실 그렇게만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 맞아. 약간 해녀 같은 해녀. 거라고 아, 생각하시면 맞아,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약간 일반인들 생각하면 스쿠버는 이제 장비를 들고 이제 공기통을 산소통, 메고. 공기통 같은 걸 이제 메고 들어가는 거라면 프리다이빙은 그런 공기통 없이 그냥 내 숨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숨 참을 수 있는 것만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스포츠입니다. 사실 네. 스포츠고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프리다이빙 투어를 제가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옛날에 라이센스를 사실 취득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선생님한테 근데 그 리마인드 하는 교육이 필요하긴 한 것 같다. 내가 너무 옛날에 따가지고 사실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팀원들한테 내가 이 여행을 갈 수 있는지 허락을 받고 오겠다. 그러고 이제 회의실에 갔는데 나머지 3분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혹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수영 혹시 못하는 사람. 혹시 물이 처음이고 무섭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격증 과정부터 시작하시죠. 이래가지고 맞아. 발리 프리다이빙 투어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 등록을 했는데 혜정님하고 이제 보미님하고 예은님하고 저하고 맨 처음에 간 곳은 올림픽 공원의 잠수풀 맞아, 5m 맞아. 잠수풀에 먼저 수영장. 갔죠. 네, 수영장에 먼저 갔죠. 근데 그때 웃겼던 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날 저녁을 먹으러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강사님한테 DM으로 선미님이 네. 막 물어봤던 건데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고 이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이빙 할 수 있냐 네. 막 이런 거를 그 선미님이 그 강사님한테 DM으로 물어봤는데 강사님이 답변이 좀 답변을 치고 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 망설이고 있어. 입력중만 계속 네. 뜨고. 맞아. 그 점점점 생겼다가 없어졌다. 맞아.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인스타 네, DM이었는데. 맞아. 그거를 실시간으로 선배님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거 수영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다행히 수영 못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결정까지 몇 시간 걸리지 않았고요. 맞아요. 저도 프리다이빙이 뭔지 몰랐는데 그냥 그 노래 있잖아요. 숨 참고 럽다. 러브를 덕으로 바꾸면 돼요. 숨 참고 덕다이빙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너무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유머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저는 프리다이빙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숨 참고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해서 저는 수영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수영하면은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쳤고 진짜 쉽지 않아. 혜정님이랑 저랑이 자격증을 못 땄는데 정말 그 여행 가기 직전까지 5m를 뚫으려고 연습을 엄청 했었죠.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수영장에 5m짜리 잠수풀. 잠수풀이 네.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몇 번 받았는데 거기에 그 5m짜리잖아요. 그게 이제 V라는 거를 띄워서 튜브 같은 거죠. 그거를 해서 이제 줄을 쭉 내려서 5m까지 찍고 오고 싶었는데 결국 5m 끝까지는 못 갔어요. 얼추 4.5 이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저랑 예은님이 마지막 트레이닝 받았을 때 이거 못 하시면 안 된다고 가서 펀다이빙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특훈을 받고 이제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맞아. 인정을 받고 왔죠. 이제 가실 수 있겠다. 이제 좀 잘하신다고. 인정을 받고 갔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트레이닝이 2시간이었죠. 그쵸, 2시간이죠. 근데 처음에 너무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나 막 이랬는데 다행히 막판에 이제 덕다이빙 다운 덕다이빙 하신다고. 맞아. 제가 1시간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그래. 받아요. 난 맞아, 그냥 맞아. 스노클링 하겠다. 맞아. 하다가 1시간째 됐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힘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귀에 고막에 압력이 생겨서 뭐 보일의 어쩌고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고막이 팽창되니까 그걸 뚫어줘야 돼요. 다시 평평하게 펴줘야 되는데 물 속에서 내가 머리부터 넣어서 거꾸로 그 이렇게 이퀄라이징이라 해서 코를 막고 바람을 흥흥 넣는 건데
그거를 물 안에서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약간 스쿠버에서 하는 이퀄보다 좀 더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스쿠버는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공기가 있으니까 맞아. 그 공기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프리다이빙은 한 번 하고 숨을 들이쉬고 그 공기로만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번쯤은 가서 트레이닝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도 안 맞아.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발리 투어 가서 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 저는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에 강사님이 이게 이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멘탈이 중요하다. 릴렉스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저보고 해병대 캠프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릴렉스가 잘 안 되고 이게 무서워하고 막 이러니까 해병대 캠프를 가서 멘탈을 잡고 와야 된다. 강사님 꿈에 계속 혜정님이 맞아. 나온다고. 발리 가서 제가 제대로 못 못하고 놀고.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꿈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랬죠. 오늘은 다르다. 근데 그날은 진짜 달랐어. 그날 진짜 잘했어. 맞아. 그날 좀 맞아, 잘했어. 진짜. 그래서 그날 인정받고 좋았다. 저희 농담식으로 되게 선생님이 재밌으신 분인데 합의하에 때리고 맞고 한번 배우자 그러면 많이 늘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워했지만 못 올라오게 막을 거다. 맞아. 그래서 저는 합의 안 할 건데요. 나는 올라오고 싶다. 나는 물에 올라와서 숨을 쉬고 싶다. 그치. 그래서 아무튼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고 다이브를 하는 겁니다. 다이빙 맞아, 숨 맞아. 참고 러브다이브 그쵸, 하는 숨 참고. 스포츠입니다. 러브는 빼고 숨 에이. 참고 다이브. 냅다 참고 가야 돼요. 네. 맞아. 이게 약간 스노클링은 계속 숨을 쉬면서 그 수면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면 일단 수면에서 스노클 이렇게 물고 숨 쉬다가 이제 숨을 참고 이제 그거 빼고 이제 깊이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서 뭔가 자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약간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뭔가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 깊이 숨 참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종목도 있고 그것도 뭐 줄 잡고 내려가는 뭐 그냥 내려가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들이 있고 그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어도 숨 참고 어디까지 멀리 가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맞아. 지금 발리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보고 약간 이런 거 하려면은 5m는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두 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혹독한 과정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오직 발리 생각하고 갔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숨 참고 들어간다 이 개념만 듣는 거랑 맞아. 거기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그거를 과정을 해보는 거랑 내 몸으로 해보는 거랑 너무 달랐어요. 맞아. 그쵸. 맞아. 그리고 혜정님은 물을 무서워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깊은 물이 처음이셔가지고 처음에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여기 왜 들어가냐고. 숨을 왜 참냐고. 아니 죽어. 아니 맞아. 진짜로. 맞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면 진짜 처음에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고 맞아요. 그 수영이랑도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안으로 우리의 들어가니까. 임상 실험상 맞아. 별로 관련이 없고 맞아. 저는 수영 되게 싫어하거든요. 수영 재미없어 하고 그 막 이렇게 반복되는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거라서 맞아, 저는 맞아. 되게 재밌었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혜님은 거의 물고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맞아, 게 맞아요. 물고기요? 거의 물고기. 이제 프리다이빙은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거면 숨을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숨 참는 연습을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분을 넘으셨어요. 3분 30초 하셨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처음에 첫 처음에는. 스태틱에 그렇죠. 이게 물고기예요, 그쵸. 물고기. 보통 얼마나 하는 건가요, 그거는? 처음 하면은 1분 네, 혜정님이 1분 정도 하셨나요? 1분 언저리 하셨고 그리고 음. 저랑 예은님이 1분 50초 요 정도 언저리 했었죠. 근데 저희도 되게 길게 한 거라 그랬어요. 처음 시도 치고는. 맞아.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지상에서 숨을 참을 때 한 1분 정도 참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물속에서는 전문 지식인데 포유류 잠수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바뀌어요. 몸이.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데 3분 정도 참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강사예요. 4분이 기준이거든요. 네, 강사 기준이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참으시는 거죠. 거의 뭐 해녀신가요? 네, 그쵸, 거의 진짜 그런 거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강사가 되고 싶어도 스태틱 4분이 안 돼서 뭐 1년간 연습을 해서 되신 분도 있고 진짜 맞아요. 어려운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다른 강사님이 구경 왔어요. 보민님이 막 아, 3분 참고 안 있으니까 나오니까. 부르셔가지고 막 다들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인데 3분 30초 아. 한다고. 저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약간 체질이 그런가 맞는 봐요. 것 같아요. 오. 체질인 신기하다.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그 강사님이 팁을 알려주셨던 게 그때 자주 듣는 노래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재생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였지? 무슨 아이브 무슨 아이브 노래? 노래였는데? 아이브 노래 중에 약간 후킹한 노래 애프터 있잖아요. 라이크였나? 약간 그런 라이크다.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빨리 가요. 맞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3분 30초 참고 나서 와 우리가 막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애프터 라이크를 들었어요. 아니 근데 생각했어요. 진짜로. 진짜. 약간 학교 공부만 하고 그쵸, 사교육 그쵸. 없이 서울대 갔어요. 교과서 아, 위주로 교과, 공부했어요. 국영수 위주. 그런 그랬다, 느낌으로 그랬다.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그냥 체질상 숨을 잘 참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물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아니야 물을 좋아하지 아니, 않아. 아, 저는 물을 좋아하지 않고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 물 싫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물고기야. 맞아. 그니까 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발리팀은 이렇게 네, 아. 발리팀이 발리 프리다이빙 투어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만타가오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네. 네, 많다 가오리가 뭐죠? 만타 뭐냐? 제가 이것도 조사를 좀 아, 해왔는데요. 조사 담당, 조사 오늘의 담당. 제이. 가오리가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만타라는 멋진 생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잠깐 해왔는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은 어디까지 준비해왔을까? 검사받는 느낌인데 들어보자. 아니 근데 이 사실 저는 만타를 실제로는 그 등짝만 봤어요. 바다에서 맞아. 등짝만 보고 그 얼굴이나 뭐 약간 이렇게 유영하는 거를 실제로 물속에서 보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자료조사 담당이고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의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타는 한국 그 학명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대왕 쥐가오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보통 색깔은 검은색 베이스에 흰색 반점들이 이렇게 위에 조금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산시장 같은 데서 보는 가오리나 뭐 홍어나 이런 종류는 그냥 가오리 연 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이제 넓적하게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생기고 이제 입이 그 밑에 달려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만타는 좀 그냥 물고기처럼 입이 있고 그 입 양쪽에 두 개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밑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에서 보거나 했을 때 두 개의 뿔이 달린 것처럼 보여가지고 영어로는 데빌피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멀리서 봐도 되게 크고요. 그 성체는 날개 지느러미 끝에서 끝까지 사이즈를 재면은 한 7, 8m 정도는 나온다고 하고 네, 무게도 한 1.5ton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지금 이 방만한가요? 그쵸. 진짜 요만한 큰 거죠. 거죠. 그러네. 그런 와. 거죠. 와. 그래서 수명도 되게 길어요. 보통 이렇게 큰 동물들은 되게 오래 살잖아요. 코끼리, 뭐 고래 이런 애들. 그래서 만타도 되게 크고 수명도 길고 그래서 한 80살 넘게까지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래 사는군요. 네네. 그래서 넓적한 모포 같은 거 이제 뭐 담요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많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모포, 뭐 넓적한 숄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타가 스페인어. 네네. 이렇게 연결이 또. 그렇대. 그러네. 이제 민주님 아, 다녀오신 역시. 스페인. 이렇게 다 아니 이거 이어집니다.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 저희끼리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어. 그 민주님이 기억을 하고 네네. 계셔가지고 할머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오리도 만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만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타를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아쉬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보미님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못 봐서 아쉬워요. 네. 우리가 1일차, 2일차까지 프리다이빙을 하고 이제 3일차가 약간 자유 시간 같은 거였는데 혜정님이랑 예은님은
다시 프리다이빙을 하러 떠나셨고 네, 만타 그쵸. 가오리를 봐야겠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프리다이빙 하러 떠나셨고 우리는 프리다이빙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아. 스쿠버다이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종목을 바꿔가지고 도전을 했거든요. 맞아. 깊이 가보자. 네,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저는 물속에서 만타 가오리를 봤고 아. 보미님은 이제 못 따로 만났어요. 가서.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발리 간 4명 중에 보미님만 나만 못 못 봤습니다. 아 그러네. 아 네. 대박. 또 가야 돼, 또 그렇습니다. 가야 돼. 네, 아쉬운 역시. 게 있어요. 또 가죠. 그러니까 네. 가야 될 거. 네, 네. 아니 진짜 발리에서 저희 다 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미님 많다 못 보셨으니까 못 가야 돼. 다시. 네. 다시 가시면 그때는 우붓도 가고. 좋아요. 좋아요. 많다. 한 10마리는 보고 와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맞다. 또 10마리. 보미님 한 40살쯤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가기로 가잖아요. 했잖아요. 가서 레게 머리 하고. 맞아, 레게 맞아. 머리 하셨어. 레게 머리 하고 싶었어. 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 레게 머리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하시라고 했더니 이걸 하고 발리를 놀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야 되지. 아, 그래야 되지. 그러네.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30이니까 한 40살에. 10년치를 이미 봤다. 우리 아. 다 즐겼다. 아. 너무 많이 했다. 그렇지. 정말? 진짜 저 그 진짜 전에 원 없이 갈 것 놀았어. 같은데? 아, 그땐 그랬어. 그때는 심정으로. 마음이 그때 둘이 그거였어. 이제 지친 두 명. 그때 그거야. 저희가 그랩을 타고 오면서 어. 이제 10년 정도는 진짜 안 와도 되겠다. 맞아, 근데 맞아. 이 소리를 저는 꽤 일찍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바다 안 와도 될 것 같고 발리 안 와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저는 조금 일찍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보미님이, 마지막 날쯤. 마지막 날쯤에 이제 보민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0에 불혹이 그치, 되면은 그치. 되겠다. 부록이 되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레게 머리 탁 맞아. 하고 이제 다이빙을 착 많다 보고. 많다 보고. 좋아. 한 10마리 보여야 돼. 봐야 돼. 10년을 참았으니까 열발 그렇지. 봐야죠. 그렇지. 1년에 1년에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만타가 얼마나 대단한 생물이냐면 혜정님이 두 번째 바다를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둘째 날에 바다를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숙소에 돌아와서 내 인생에 다시는 바다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네, 진짜 평생 갈 바다는 다 간 것 같다. 이제 더 너무 이상 이제 많이 바다 가지 봐서. 않아도 맞아. 된다. 그랬는데 3일차에 만타를 보고 오시더니 이번에 이 바다가 내 마지막 바다일 수도 있다. 여지를 열어봤다. 여지를 살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만타가 경이롭고 대단한 맞아, 맞아. 생물이다. 아니 근데 진짜 경이로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많다 잘 모르고 갔어요. 그 예은님이랑 그때 둘째 날 밤에 찾아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얼추 봤는데 저 자세히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진짜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신났다. 몰랐는데 그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게 맞아.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공간이 멈춘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아이만 이렇게 맞아, 우아하게 맞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스노클링 팀들이 수면에 가득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위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리다이버가 많았으면은 많다 가까이에도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갔을 때는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그냥 수면에 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많다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다만 그 깊은 바다를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갔으면 사실 이만큼 막 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사실 저는 바다를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그 깊은 바다에 그 생명체가 이렇게 떠다닌다는 게 되게 큰 생명체가 떠다닌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랑 혜정님이 스노클링을 할 때 그날 바다가 되게 험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만타를 보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이러고 나 많다 봤다. 그리고 이제 혜정님이랑 저랑은 이번에가 첫 바다였는데 사실 첫날 첫 다이빙에는 거의 막 죽을 뻔하고 맞아 진짜. 배에 끌어올려주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바다가 많다 보는 곳은 수심도 깊고 조류도 엄청 세고 파도도 쳐요. 그래서 조금 수영하거나 뭔가 스노클링하기 어려운 곳인데 혜정님이 이제 내렸을 때 저를 조금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초보인데 어쨌든 혜정님이 잡았을 때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타를 저희가 보러 갈 때 등장을 했을 때 거의 약간 만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타가
빙글 도는 습관이 있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고 이러다 보니까 절벽이 많은데 거긴 또 이제 깊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요, 가까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를 가요. 왜냐면 만타를 보러 홀린 듯이 거기를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앞으로 많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일행 4명이 있었는데 앞에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부르려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전 당연히 혜정님은 뒤에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막 그만 가야 돼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맨 앞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뿅 하고 올라왔는데 혜정님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나 이렇게 잡고 있었던 분이 제일 선두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하겠어. 너무 웃겨.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일행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는 소리를 못 듣고 거기 바다에 계속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팔 잡고 막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 좀 많이 컸는데 진짜 많이 컸어. 진짜로. 진짜. 성장 일기. 저 항상 일기죠 완전. 장난 아니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만타 이야기를 이제 이 데이터 편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중요해.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중요한데 사실 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선미님이 저랑 혜정님이 저희가 만타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 없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혀 전까지만 없었어요. 해도 몰라. 그리고 너무 커서 무서울 것 같다고 안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관심 없다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저도 뭔가 프리다이빙 투어 하기 전에는 관심이 1도 없고 난 거기서 그냥 프리다이빙이나 좀 하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틀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아침에 바다에서 다이빙을 한 3-4포인트를 가서 해요. 보통은 만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간 이틀 동안은 만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가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대체 걔가 뭐길래. 그러니까요. 맞아. 전설의 동물처럼 오. 유니콘 같은 것처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는 이제 이틀 동안 프리다이빙 하다가 만타 못 보면은 나는 3일차에 따로 스노클링을 신청해서 또 한 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노클링과 스쿠버 팀이 나눠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튿날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부터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볼 수 있을까? 왜냐면 마지막 날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 업체 인스타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그 업체에서 만타를 만날 때마다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특별한 날이니까 올린 날짜를 분석해봤는데 약간 주기가 보이는 거야. 맞아. 있어. 그래서 이제 주기를 세어보니까 5-6일 주기로 만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마지막일을 딱 확인해보니까 7월 16일인 거예요. 저희가 23일 날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거 좀 승산이 있다. 만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정님이랑 저희가 같은 방을 썼었는데 저녁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도 막 왠지 우리 오늘 만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랬는데 진짜 그날 아침 처음 스팟에 딱 만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진짜 약간 나르는 양탄자 같은데 또 저희는 프리다이버들이니까 달라. 그치 위에서 다르지. 볼 때 그럼. 우리는 다이빙해서 가까이서 봤다. 걔 옆에서 막 헤엄치고 이러는데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약간 느낀 게 결론은 데이터 분석을 하면 만타를 볼 수 있다. 그쵸. 맞아. 데이터 와. 분석이 중요한 이유다. 만타도 볼 수 있고. 와, 제가 그쵸. 이분들한테 프리다이빙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영업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페포 터지는 얘기하고 맨날 막 이퀄 블랙아웃 오는 거. 막 바다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지금 예은님이랑 혜정님이 그 만타를 만난 얘기를 하고 막 우리는 프리다이버들이니까 막 이러니까 약간 하면은 저런 걸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아. 처음으로 뭔가 살짝 흔들리고 있구나. 새로운 버디의 등장? 그니까. 유주님도 같이 가야죠. 선민님 맞아. 다음 가봐요. 워크샵. 그래도 아직까지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니야? 미국 바다에서 연습해 보시죠. 괜찮은데? 거기는 또 호수가 있어요. 엄청 엄청 큰 바다 같은 민물? 호수. 좋은데? 민물. 근데 사진으로 보면 거의 바다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되네. 미시간 호가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파도도 치고
모래사장도 있고 그냥 보기에는 바다인데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해안선이 아니라 거기는 호안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프리다이빙. 잠수도 할 수 있나요, 거기? 할 수 있을 것 있겠죠?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민물 괜찮은데? 우리가 잠수하러 간다. 짜지도 잠수하러 완전 맞아. 얼마나 좋아. 맞아, 바닷물 바다가- 짜잖아. 바다가 짜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수영장에서 연습할 때는 맞아. 그냥 그 물에 적응하면 되는데 그쵸. 바다에 오니까 물을 먹으면 너무 짜고 그래서 맞아. 입이 너무 텁텁해지고 맞아. 막 근데 또 조류가 있으니까 막 스노클에도 물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게 좀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바다 짠 게 근데 민물 다들 꼭 가보자. 아니 이제 호수 프리다이빙. 들어갈 수 있는 물이면 잠수를 생각하게 된 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너무 그러니까. 웃겨.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만타를 보고 너무 좋아서 타투 생각을 좀 했어요. 내 몸에 새기고 싶어. 아 이거 과몰입해서 한 번 더 아, 얘기해야 그쵸. 돼. 거기서 좀 과몰입해서 한 번 더 깊이 얘기해야 돼. 깊이 네.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 예은님이 그 밤에 뭐 이렇게 막 인스타를 막 엄청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타가 올라온 날을 인스타에 그 올려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데이터를 막 보더니 왠지 올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약간 아니 사실 저는 스쿠버는 하기 싫고 그냥 예은님을 따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맞아. 이 팀은 스노클링 팀이었어요. 맞아. 우리 다이빙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 만타를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다가 좀 추워요. 발리 바다 중에서 좀 추워서 둘째 날에도 저희 갔었나요? 네. 그때 갔을 때 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저희가 아침에 출발을 맞아. 하니까 더 아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도 안 풀려 있고 애초에 근데 아침이기도 하고 그 바다 자체가 춥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깊었어요. 맞아. 그래서 둘째 날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 만타를 볼 수 있는 그 포인트에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이빙 또 하실 때 저는 배에서 그냥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전날의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 차갑고 좀 힘들겠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차피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니까 구명조끼 있으면 달라 그래가지고 난 스노클링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저희가 배를 타고 그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만타가 마침 그때 딱 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다급했어 다들. 맞아. 그래서 뭐 스노클링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같이 간 일행분들은 다이빙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오리발을 신고 그냥 들어갔죠. 이게 진짜 만타가 저기 있다 이러면서 되게 다급하게 내려야 된다 막 뛰어 내려라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리둥절해가지고 나는 구명조끼를 어떻게 빌릴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들려. 그래서 많다 이러면서 왔는데 봐야지 이러면서 뭐 오리발을 주섬주섬 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저기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걸고 끝나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만을 중심에 두고 배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되게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다들 다급했어요. 그리고 배에서 저희가 뛰어내릴 쯤에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서 막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양 스포츠 중에 바다 수영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곳을 향해서 다 맞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라톤 이렇게 땡 하면은 다들 출발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야지 하고 많다.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은님하고 붙잡고 시작했다가 이제 앞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선두까지 찍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이 발리에 그냥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다 오리발을 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닝을 하고 있으니까 막 물방울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고 거의 저희 투어 인원들만 있거나 해가지고 막 시야가 방해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없었던 새로운 변수가 또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그 오리발질을 하는 그게 잘못하다간 여기 맞을 것 같고 실제로 몇 번 맞았어. 이 오리발질을 너무 정면으로 만지면은 그 물방울이 이렇게 해서 시야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다가 선두까지 간 거예요. 제가 살아야 되겠는 거 여기 서양 사람들의 큰
그 체구도 크고 아.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도 저보다 덩치 크고 맞아. 막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 차고 나가다 보니까 선두까지 가게 됐었어. 야. 아니 전 혜정님 너무 웃긴 게 저희 이거 그 배에서 내릴 때도 가이드분이 다급하게 빨리 내려야 된다 나만 지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혜정님이 첫 번째로 내렸어요. 오, 심지어. 아, 그랬어?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뭐야 진짜? 이랬는데 어. 첫 번째로 내리시고 대박. 심지어 저희가 추운데 딱 한 번 정도인가 좀 춥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막 확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첨벙 했는데 추웠어. 근데 많다 이때. 그럼 가야지. 다시 아니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쉬면 되니까 일단 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 뒤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저랑 다른 버디분이랑 엄청 웃었어요. 아,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전날 쉬던 사람이랑 생각이 안 되고 약간 힘을 숨긴 것처럼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을 위해. 잘 숨겼네. 잘 잘 숨겼어요. 숨겼네. 웃기다. 그날 아, 진짜 그랬구나. 풀 파워로 했네. 그치.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좋았다. 잘했네. 잘- 뭔가 실시간으로 늘어 뭔가. 어, 이제 맞아. 뭔가 목표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확 가. 아. 엄청 아니. 빨리 늘어. 늘어야죠. 사람이. 아니 그니까. 아니 보통은 점진적으로 늘어 사람이. 아. 근데 점진적인 거예요. 선생님은 그게 약간 이렇게 늘었어. 제이커브 그렸다. 바다가서 이렇게 제이커브 그렸어. 맞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 한국 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 첫째 날에 진짜 첫 바다 들어갔을 때는 진짜 심란하거든. 맞아. 나 들어가는 심란해서 선미님 한번 잡고 이렇게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가 보미님 잡고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가 근데 이미 배가 멀어진 거야. 그래서 씨,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이제 빠져 죽는 거 아니냐. 마지막 바다고 나발이고 마지막 인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왔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진짜. 저도 첫 다이빙 때 스노클에 물이 너무 들어와서 맞아. 약간 나 죽는구나라는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제가 첫 바로 끌어올려지고 혜정님이 그 다음에 왔는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반갑기도 했어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구나. 제가 더 반가웠어요. 나 저렇게 나도 구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은이 배로 이제 올려지는 거를 보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소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구하러 두 분이 모셔가지고 아. 옆에 팔짱 끼고 제가 그때 스노클을 입에 물고 있잖아요. 여기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스노클도 잘 못 물었던 것 같아요. 입을 계속 약간 벌리고 있어서 물이 거의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계속 또 물을 먹어가지고 이걸 빼는 사이에 선미님이 제 한쪽 팔을 이렇게 잡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인도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쵸. 제가 스노클을 빼고 있다가 물을 계속 먹으니까 아씨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미님 위에 올라타가지고 제 위에 헤드락을 걸고 제 위에 올라타시더라고요. 헤드락을 약간 걸고 그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뗏목 타듯이 약간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래서 저는 편하게 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다. 아. 구조를 해주셨다. 그랬던 사람이 많다 봤을 때는 선두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많다 포인트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많다 따라다니는데 안 그래도 되는 이유가 많다가 주위를 빙빙 도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 갔다가 옆으로 갔다 돌아오고 이렇게 좀 빙글빙글 돌다 다시 바다로 나갔거든요. 좀 뭔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미님이 갑자기 꺼낸 얘기가 있는데 제가요? 제가 이걸 듣고 와 정말 데이터 분석가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다시 주제로 돌아오나요? 그쵸. 아, 네네. 이제 이거 돌아올 보고 때가 됐죠. 그쵸. 다시 돌아왔죠. 그쵸. 뭐죠? 어떤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많다가 리테인 하는구나. 뭐 리테인 뭐죠? 리텐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에 자주 방문하는지 또는 꾸준히 방문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리텐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리텐션 차트 같은 것도 많이 그쵸, 그리는데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삼각형? 만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보고 리텐션이 생각을 한 게 그 포인트로 리테인하는 거죠. 그 포인트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항상 일정 그쵸, 그쵸. 주기로 대박. 거기로 돌아온다. 아, 그 포인트로 애가 왔다가 갔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그 일정한 그렇죠. 주기가 있어서 그렇죠. 예은님이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거를 알아냈다. 그 그렇죠. 주기를. 그렇죠. 거의 많다 포인트라고 불리니까 네. 사실 이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많다가 5, 6일 주기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네. 오, 그쵸. 5, 6일 데이터 주기로 리테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것도 결국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많다도 볼 수 있다. 오.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기겁을 하고 계시는 민주님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민주님이 전문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저희 오. 최고의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 어리둥절.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민주님이 리텐션을 가르치고 맞아요. 계시는데요. 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도 얻어가시면 좋지만 이렇게 뭔가 리텐션이 뭔지 이렇게 지식도. 지식을 그치, 얻어가시면 그치.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교양이 넘치는 팟캐스트니까. 그럼요. 그렇죠. 전문가로서 멋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텐션 민주님. 리텐션 민주. 오늘의 호는 리텐션 민주. 아니, 선배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거의 뭐 덧붙일 게 또 있을까요? 아 그럼요. 덧붙여 주셔야죠. 오. 최고의 강사님. 부담이 너무 막중한데? 어떻게 AARRR부터 가야 되나요? 아 그럼요. 거기부터 가요? 대박. 아니 리텐션 설명을 이미 다 하셨어요. 선배님이 얘기한 게 사실 리텐션이니까. 맞아. 그래서 서비스 분석을 할 때 AARRR이라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많이 보는데 갑자기 너무 노잼 방송 되는 거 아니 교양 방송. 교양 교양 정보. AARR 무슨 뜻이죠? AARRR이 액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레비뉴, 레퍼럴 이 5가지 지표의 약어인데요. 해적 지표라고도 부르고 우리 오늘 바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적 지표 대박. 연결된다. 다 연결돼. 대박이다 진짜. 소름 돋아. 이게 왜 해적 지표라고 부르냐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좀 어이없는 이유로 AARRR이니까 이걸 그냥 붙여가지고 읽으면은 R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소리인데 해적들이 내는 소리 같다 해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저는 이제 따라가기 어렵지만 신기하다. 네, 뭔 소리야? 아 진짜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에는 차마 못 넣었어요. 이거를 이런 게 꿀잼인데. 제가 막 그 알 굴러가는 소리를 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또 못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다 왔지만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알 소리. 네. 약간 그런. 네 그런 이유로 이제 해적 지표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진짜 단순하네. 와우. 일단 우리 서비스가 있을 때 우리 서비스 뭐 우리 팟캐스트를 예로 그럼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우리 팟캐스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야 누군가 이제 들으러 올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용자를 획득하는 과정이 액퀴지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 사용자 획득 단계고 우리가 뭐 저희 뉴스레터에 실던지 뭐 옥하방에 홍보를 하던지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우리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 데리고 오겠죠. 이 단계가 액퀴지션 단계고 그 단계를 지나서 팟캐스트가 있다는 건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실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가 액티베이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리텐션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그냥 다 나가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와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 리텐션 단계가 됩니다. 다음은 레비뉴 단계인데요. 이제 매출을 내야 되는 단계인데 뭐 저희 팟캐스트는 매출을 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사용자들이 방문해서 뭐 계속해서 방문한다. 그리고 뭐 쇼핑몰 같은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뭐 구매를 하던지 해서 그렇죠. 이제 매출이 발생해야 그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레비뉴라는 단계에서 매출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R은 이제 레퍼럴 단계죠. 이거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이 사람들 좀 이상하지만 재밌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줘요. 좋아.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용자들을 데리고 오는 단계가 이 마지막 레퍼럴 단계가 됩니다. 좋아 역시 진짜 명 최고의 강사. 강사. 최고의 강사. 최고의 강사. 너무 매끄러운 귀에 설명이었다. 쏙쏙 들어오는 이거 설명. 지금 팟캐스트로 진짜로. 예시까지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그니까. 최고예요.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자기 전에 해적이 생겼나요? 그거 너무 황당한데 약간 북극성 지표 마냥 뭔가 의미가 있을 줄 알았어. 네. 저도요. 저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네.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바다 얘기할 때 해적지표 오. 얘기하니까 딱이었다. 최고였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맥락이 맞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차마 강의에서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못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좀 모호한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네요 드디어.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왜 해줬으면 맞아요. 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제가 웬만한 박수 갈채는 주눅들지 않는데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강사. 최고의 강사. 아무튼 저는 많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리텐션을 떠올렸고요. 진짜 과몰입. 과몰입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또 얘기를 한 김에 제가 리텐션을 떠올린 최근에 다른 사례가 또 있거든요. 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뭐죠, 저희 동네에 강아지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되게 조그만 가게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 가게거든요. 그 되게 조그맣고 저기 시원해요. 저희 중요하다. 네, 저희 집에 이제 레오라고 강아지가 같이 사는데 원래는 최애 장소가 병원이었어요. 왜냐면 병원에 갈 때마다 뭘 사줬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한번 시위를 해요. 들어가고 싶다. 근데 병원은 계속 들어가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도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장소였죠. 병원. 좋아하지만 항상 들어갈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장난감 가게를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발견을 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들어갔는데 애가 눈이 뜬 거예요. 여기에 대박. 좋은 데가 있구나. 눈을 떴다. 네, 천지. 네. 그래서 만타는 6일에 한 번씩 리테인이 돌아오잖아요. 저희 레오는 산책을 한 6시간에 한 번씩 나가니까요. 6시간에 한 번씩 대박이다. 리테인이 돌아와요. 빠르다. 그래서 대박이다. 6시간에 한 번씩 그 가게로 갑니다. 거의- 그 만타가 6일에 와. 한 번씩 그 만타 포인트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희 강아지는 6시간에 대박. 한 번씩 그 가게로 가요. 거의 뭐 리텐션이 그렇죠, 뭐 그렇죠. 카카오톡이나 슬랙 그렇죠. 같은 그렇죠. 메신저 맨날 쓰는 앱. 거. 네, 네. 맨날 쓰는 거. 네, 리텐션 수치가 정말 엄청나고요. 그 대박이다. 수치를 만든 그 장난감 가게 전략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죠? 보면은 사람의 시야에 물건을 배치해 놓지 않았어요. 강아지의 대박이야. 시야에 물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사료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높이에 있고요. 대박. 강아지들이 물어야 되는 일이야. 장난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강아지 시야에 있어요. 와. 그래서 다 무슨 바닥에 일이야. 붙어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이다. 온 동네의 강아지들이 거기를 한 바퀴 돌았다 가요. 가게가 되게 조그매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박. 온 동네 강아지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또 전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싼 물품들만 두지 않고요.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배치를 해놔서 또 주인이 갔는데, 그러니까 반려인이 맞아. 갔는데 하나 사주고 싶잖아요. 애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뭐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시원합니다. 요즘 같이 더울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도 좀 식히면서 계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예가 되고 있고. 좋다. 오 좋은데요 그니까. 거기. 네. 대단하다. 그 정도는 해야 데일리 리텐션을 6시간마다. 그렇죠. 세상에. 이 정도면은 데일리 리텐션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아워리 단위, 그쵸, 리텐션을 그쵸. 측정해야 하는 대박이다. 수준의 이게 거의 메신저 앱 같은 데서나 하는 어, 거잖아요. 그렇죠, 아워. 그렇죠.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이런 정도의 리텐션 하는 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람이 커피를 사 먹어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가잖아요. 그리고 맞아. 거길 맨날 가지 않잖아요. 맞아. 다른 그런데 커피도 먹고. 그쵸, 맞아. 그쵸. 근데 강아지는 하나에 꽂히면 거기만 알거든요. 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매일매일. 굉장히 충성도 세상에. 높은 고객도 잘 공략했다. 그렇죠. 대박이다. 충성도는 인간이 높지 않거든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치. 높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공략해서 아울리 대박이다. 리텐션을 거의 계산을 해야 될 정도로 리텐션을 높인 동네 가게가 있어요. 네. 굉장한 전략가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레오가 하루 3번 산책하잖아요. 그럼 네. 매번 가는 거예요? 네, 3번? 매 산책마다 가요. 아침 산책에도 가고 저녁 산책에도 그러고 가고 밤 산책에도 가고요. 놀라운 것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대박이다. 어느 시간에도 갈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는 사실 닫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업 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무인이면 진짜 천국일 것 같은데요. 네. 레오는. 최고다. 동물병원이 한 4, 5시 정도면 닫거든요. 사람 병원처럼 되게 일찍 닫아요. 근데 이제 반려인 입장으로서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4, 5시에 병원 앞에 가서 이제 땡깡을 부리면 그 닫았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장난감 가게는 닫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닫았으니까 안 세상에. 된다는 설명이 안 되고 그러네. 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어머, 이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 안에서 땡깡을 부리고 아이고. 철퍼덕 엎어지고 안 어디랑 움직여요. 똑같네. 귀여워. 사달라고 이제. 네. 사줄 때까지. 사줘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뭐 엄마는 갈게 레오는 여기 살아 이거. 레오 놓고 갈 거야. 그렇죠. 하지만 통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레오가 알아서 거기로 찾아가요? 네, 찾아가요. 어머. 그리고 거기로 바로 가는 루트로 저희가 잘 안 가주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로 가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잘 안 가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가는 척하면서 정신 차려 보면 거기에 거기 가 가 있어요. 있어? 그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루트로 가도 결국엔 거기로 가 있어요. 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레오 대박이다. 계략견. 네, 진짜 계략견입니다. 아 진짜 짱이다. 똑똑하다. 어. 그래서 그 가게를 보면서도 여기 리텐션 전략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더니 동거인이 제발 리텐션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랑 많이 해요. 우리랑. 우리랑. 아주 기가 질려 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실 만도 할 것 맞아. 같은데 아니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재밌지 않아? 그러면서 이 얘기 팟캐스트에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를 막 하고 있으니까 질린다고. 그러니까 리텐션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고 저는 막 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슬랙에 올리고 막 너무 역시 기발하다 막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새벽에 슬랙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맞아, 뭐, 밤에, 맞아 밤에. 맞아 맞아 막 이랬는데. 밤에. 만타거리를 보면서도 데이터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괜히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우리 4년 봤는데 4년 내내 이랬어. 맞아. 4년 내내 이러고 이래, 항상. 놀았어. 맞아요. 여전하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어. 발리에서 이제 프리다이빙 샵도 그렇고 스쿠버 다이빙 샵도 그렇고 서핑 샵도 그렇고 다 그 서비스나 뭐 이런 거를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달라. 또는 우리가 생 코코넛을 잘라서 줬으니까 우리 리뷰를 인스타그램 태그 해가지고 뭐 리뷰를 써달라 아니면 맞아. 구글 지도에다가 리뷰를 써달라 뭐 이런 맞아, 얘기들을 맞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서비스들도 다 그러니까 리텐션이 높은 서비스들이 아니잖아요. 한철 갔을 때 놀고 우리는 빠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레오 같은 충성 고객이 있는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신규 고객을 모객해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규 고객들이 볼만한 플랫폼들, 구글 지도라든지 맞아.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 여기는 리텐션이 낮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언제 또 그런 맞아요. 생각하셨어요? 바빠. 밸런스 잡기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서핑을 잘 못했나 봐요. 생각하느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죠. 네, 뭐 그럼요. 저 그때 5월에 세부 3월인가요? 3월에 세부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걸 엄청 막 많이 하는데 뭐 고래상어 보러 가고 막 이러면은
그 가이드들이 다 어딜 가나 거기는 있더라고요. 음. 이제 인건비가 낮으니까 액티비티마다 가면은 약간 프라이빗 가이드를 붙여줘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안내해주면서 사진을 겁나 찍어주는데 또 엄청 잘 찍어주는 거예요. 카와산이라고 절벽이 막 있고 폭포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사진 찍으면 사실 잘 못 찍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진은 이제 단면으로 나오니까 그 입체적인 막 맞아, 360도 맞아. 둘러져 있는 그 풍경을 담을 수가 없는데 그걸 담아주더라고요. 오. 영상으로 막 왼쪽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와 해서 올라가서 막 천장도 한번 훑고 막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찍어주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완전 이 생동감이 느껴지고 또 막 뭐 고래상어 보러 가니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바닥에서 막 이렇게 맞아. 프리다이빙 하시면서 맞아, 그분들이 맞아. 막 이렇게 고프로로 막 찍어줘요. 막 타이밍도 잡아주고 하나 둘 셋 한국말로 막 내려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한테 남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장비를 갖고 와서 찍어주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갖고 가서 뭐 하겠어요.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맞아. 내가 여기 갔는데 이렇게 잘해주더라 이런 사진 음. 남겨주더라 하면은 이제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아, 이 사람들도 지금 이걸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AA 알랄랄에서 레퍼럴 중간에 알과 마지막 알이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와 명언이다. 역시 대표님들은 다르십니다. 멋집니다. 서핑하다가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빈틈이 없다. 그렇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고.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많다. 아 무슨 리텐션이야? 무슨 리텐션이야? 쇼핑이야 쇼핑. 그쵸.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이게 만날 줄은 몰랐다. 이제 슬슬 우리 마무리를 해야 아. 되는데요. 어. 이제 만타에서 리텐션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팟캐스트 제목은 발리 만타 가오리 작게 리텐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과로하고 리텐션. 어, 살짝 네네. 리텐션. 폰트 되게 작게 해가지고 아. 리텐션 이렇게 약간 하면 될 것 살짝 같아. 곁들인.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마 데이터 관련 에피소드가 주기적으로 돌아올 텐데 항상 요 정도 텐션, 요 정도로 갈 거니까 이제 데이터 향을 입힌 우리 얘기 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너무 심오한 데이터 얘기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오한 얘기는 저희가 강의에서 아 강의와- 그렇죠. 우리 강의와 멋진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있으니까 네,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관련된 얘기는 저희 세미나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네. 일상에서도 이렇게 많다에서도 찾는 사람들인데 데이터 얘기는 얼마나 기깔나게 할까? 뭐야? 궁금하지 않는지 최고다. 최고다. 들으러 가요. 감동. 잘한다. 들으러 오십시오. 저희 최고의 개발자. 좋아. 네, 그러면은 이번 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 예고를 조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화 얘기는 어떤 걸 하게 되죠? 예은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8월이고 좀 이제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일찍 휴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좀 저희가 많다 얘기만 많이 하고 맞아. 프리다이빙 얘기만 많이 했는데 다음 화에서는 발리 워케이션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발리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부럽다 누구랑 가요? 직장 동료요 이러면 이걸 축하해줘야지 맞지 이런 반응들이 꽤 있었는데 반응이 애매해서 다들. 그래서 저희 너무 즐거웠거든요. 맞아.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발리 맞아. 가고 열흘 휴가로 스페인 가고 어, 이런 맞아. 좀 특이한 그러니까. 이런 거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스페인 합니다. 얘기도 그니까. 들어보고. 네. 사실 저희 네 명은 그러니까. 발리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스페인 얘기를 또 못 맞아. 들었어서 뭐 저희가 중간중간 민준이랑 연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자세한 얘기 다음 화에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장 동료랑 간다고 하니까 반응이 이상했다. 아니 근데 그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직장 동료 아니야. 그럼 우리는 특별하니까. 와 회장님 오늘 텐션 좋다. 오늘 좀 좋아. 좋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녹음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화에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